지난 영상에서는 배드배치 시리즈의 6화와 7화에 대한 개인적인 후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6화와 7화 속 각종 설정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술 드로이드가 등장합니다. 전술 드로이드는 레벨즈에서 반군 주인공들이 렉스 대위를 찾을 때 썼던 아이템인데요. 이번 화에서도 비슷하게 쓰이긴 하지만 이번 화의 드로이드는 파괴되기 때문에 같은 기종은 아닙니다. 코렐리아의 폐기시설이 등장합니다. 행성 코렐리아는 오래전부터 유력한 행성이었지만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가 개봉하기 전까지는 자세히 다뤄진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레벨즈 시리즈에 처음 등장했던 은하제국의 클래스 4 화물선이 등장합니다. 삼각형의 외형이 독특한 친구입니다. 마테즈 자매가 등장합니다. 마테즈 자매는 클론 전쟁 7시즌에 등장하여 코러산트의 지하 생활을 하는 아소카를 도와준 은인들입니다. 코렐리아의 보안 드로이드는 처음 보는 모델입니다. 이름은 제국 경찰 드로이드라고 하는데 몸통 자체는 분리파의 특공대 드로이드와 닮아 있습니다. 이 경찰 드로이드가 니추타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건 제국의 역습에서 3PO가 듣고 나서 무례하다고 말했던 드로이드어입니다. 예상대로 레커가 지속된 머리 부상으로 인해 생체 칩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발동 시에 크로스 헤어의 플래시백이 들리는 다만 완전히 발동되지는 않고 현재는 가동만 시작된 단계라서 오메가의 말을 듣고 영향에서 빠져나옵니다. 나부 사태를 전후로 전투 드로이드들은 궤도의 드로이드 통제선에서 일괄적으로 명령을 내렸지만 클론 전쟁 중반 이후부터는 전술 드로이드가 국지적으로 드로이드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체제가 변경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투 드로이드들에게 자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드로이드의 지령이 없게 되면 나사가 빠진 모습이라서 전술 드로이드의 유무가 큽니다. 아소카의 아스트로맥 드로이드인 R7이 등장합니다. 막판에 갑자기 2화에 등장했던 드로이드 모델로 바뀌어서 당황했는데 만달로어 공방전 이후에 클론 병사들의 공격으로 파괴된 줄 알았던 R7과 동일 기종임이 밝혀졌습니다. 파괴된 것을 다시 고쳤나 보네요. 이미 답이 밝혀지긴 했지만 망토를 두른 자에 대한 해답은 6화에 등장한 힌트만으로도 유추가 가능했습니다.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전술 드로이드를 사용하려 한다는 것은 드로이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임을 의미하며 자신은 목적이 다르다는 클론을 만난 적이 있다는 라파의 말, 그리고 남자라는 힌트는 모두 한 사람, 렉스를 가리킵니다. 아마 비활성화된 드로이드들을 사용하려던 것일 수도 있지만 공화국 병참기지 같은 시설들은 제국이 감시 중이니 분리파 쪽 비밀기지나 장비들을 쓰기 위해 전술 드로이드를 이용하려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7화입니다. 전투의 상처라는 말은 렉스가 등장했던 레벨즈 시리즈에서 케이넌이 했던 말입니다. 행성 아바파에서 드로이드 장군인 칼라니의 분리파 잔당과 마주한 렉스가 과거를 회상하며 PTSD를 보이자 한 대사입니다. 만텔믹스 팝콘이 등장합니다. 만텔믹스는 갤럭시스 엣지에서 실제로 파는 음식인데요. 이름만 아웃포스트 믹스라고 해서 다르지 겉모습은 같습니다. 마치 반지 원정대에서 아라곤이 등장하듯 후드를 쓴 남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인지는 다들 아시겠죠? 예상대로 렉스 대위입니다. 배드배치와 렉스는 클론 전쟁 시리즈의 7번째 시즌에 등장한 아낙시스 전투에서 면식을 튼 사이입니다. 시드 아줌마가 클론 클럽하우스를 언급합니다. 클론 전쟁 시리즈의 6번째 시즌에서 클론 병사들이 가는 클론 주점이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휴가를 나온 클론들이 진탕 놀고 마시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 그런지 시설 유지가 열악합니다. 제국의 기록상 렉스 대위가 전사자 처리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국에게 꼬리를 물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메가는 렉스가 1세대 클론임을 알아봅니다. 렉스는 실제로 1차 지오노시스 전투에 참전한 참전용사로 지오노시스에서의 무공을 인정받아 용맹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제이그눈 문양을 하사받았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메가의 나이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오메가는 1세대 클론들이 생산된 시절에 같이 태어나 자신과 다른 클론들이 먼저 늙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왔다고 합니다. 성장 가속화가 되지 않은 1세대 클론에 클론병들에 대한 비밀들도 전부 알고 포스 센서티브를 추정케 하는 능력까지 보유한 오메가의 탄생 목적이 궁금해집니다. 레커의 머리가 아픈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풀립니다. 예상대로 생체칩이 원인입니다. 렉스는 배드배치가 생체칩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마자 권총을 꺼내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말과 오메가를 생각하라, 자신은 더 많은 동료를 묻기 싫다는 말은 렉스가 겪었던 일들을 상기시켜줍니다. 행성 브라카가 등장합니다. 중부 은하에 위치한 브라카는 다양한 초공간 항로의 중심에 있는 행성인데요. 때문에 클론 전쟁기에는 많은 전투가 벌어진 전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더의 몰락에 등장했던 칼 캐스티스와 그의 스승인 자로타팔, 그리고 제31 강철대대가 이 브라카의 수문장을 맡고 있었던 병력이었는데 이 무렵에는 66호 명령의 발동으로 타팔이 전사하고 칼은 은둔 생활에 들어갑니다. 오메가에게는 제어칩이 없습니다. 애초에 싸우려고 만든 클론이 아님을 암시하는 장치입니다. 렉스의 501사단 사양에 푸른 Y윙이 보입니다. 렉스와 아소카가 클론 트루퍼들로부터 도망갈 때 사용한 기체입니다. 브라카에 보이는 전함들 중에는 어클러메이터급 수송선, 베나터급 은하구 축함, 그리고 해머헤드 초계함 등 다양한 함선들이 있습니다. 렉스가 자신이 칩을 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당시 렉스는 드로이드들과 아소카의 도움,
그리고 파이브스가 남긴 소중한 지식으로 제어칩을 제거합니다. 철거인 조합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오더의 몰락에 처음 등장한 단체로 행성 브라카의 실권을 장악한 세력입니다. 클론 전쟁기 당시에는 철거인 조합이 하필이면 분리파 세력과 손을 잡았는데요. 공화국군이 행성을 점거한 상태로 제국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제국기의 각종 정책의 희생양이 됩니다. 제국은 전쟁기 당시의 보복으로 철거인 조합의 임금과 안전기준 등을 열화시킵니다. 에코의 절친인 파이브스가 언급됩니다만 정작 에코는 별 동요가 없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1세대 베나터급 은하구축함이라는 설정이 등장합니다. 현재 캐논 설정은 베나터급 은하구축함을 베나터 1급과 2급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1급을 칭하는 것 같습니다. 베나터급 은하구축함의 함급을 나누는 기준은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지만 아마도 주 경납고 해치로 구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브라카의 오수에서 다이아노가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희망의 쓰레기 처리장에서 본 친구는 몸이 전부 드러나지 않았던 걸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몸이 거대합니다. 여담이지만 물 이펙트는 최상급이네요. 66호 명령의 면역인 클론은 얼마 없다는 말을 렉스가 합니다. 아마 다른 클론 생존자들과 합류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래커의 생체 칩이 드디어 가동됩니다. 아기 랭커도 때려잡는 완력의 소유자라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상상 이상으로 무서운 모습입니다. 이때 래커가 66호 명령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배신죄의 개념인 것인지는 몰라도 제다이, 그리고 제다이를 도우려는 자, 거기에 명령 이행을 하지 않은 클론들까지 전부 66호 명령의 숙청 대상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66호 명령이라는 키워드가 비밀번호처럼 취급받게 된 캐논 세계관에서 다른 번호를 가진 명령들이 유효한가입니다. 비밀번호를 만들려면 굳이 저런 흔한 조합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이죠. 렉스가 다른 사람과 교신을 합니다. 잘 들리진 않지만 남자 목소리인데요. 저 밖에 다른 이들도 있다고 말한 것을 보니 클론 반란군을 독자적으로 조직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드배치가 철거인 조합에게 발각됩니다. 이제 크로스 헤어의 이야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스타워즈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